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6월 5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 추이입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디파이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166만원, 최저 133만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4.7%였습니다. 6월 25일 종가 160만 8,500원에서 7월 2일 종가 140만 9,500원으로 한 주간 12.4%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23,370원, 최저 18,73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4.8%였습니다. 6월 25일 종가 21,460원에서 7월 2일 종가 19,540원으로 한 주간 8.9%가 떨어졌습니다. 레이브는 한 주 동안 최고 약 32.5원, 최저 약 28.4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4.4%였습니다. 가격은 6월 25일 종가 31.74원에서 7월 2일 종가 30.92원으로 한 주 동안 2.6%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6월 26일 오전 9시 890.09테라에서 7월 3일 오전 9시 823.94테라로 일주일 새 7.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6월 26일 오전 9시 22.49테라에서 7월 3일 오전 9시 22.2테라로 일주일 동안 1.3%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6월 26일 오전 9시 2.9테라에서 7월 3일 오전 9시 2.71테라로 일주일간 6.6%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하락에 따라 난이도 역시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4.88페타, 최저 난이도는 11.18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3.1%를 기록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9시 14.42페타에서 7월 3일 오전 9시 11.17페타로 22.5%가 하락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295.78테라, 최저 263.78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2.1%였습니다. 6월 26일 오전 9시 288.58테라에서 7월 3일 오전 9시 279.63테라로 3.1%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7,484, 최저 32,476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6.2%였습니다. 6월 26일 오전 9시 39,982에서 7월 3일 오전 9시 36,645로 8.3%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굴량 난이도 감소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의 채굴량은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은 6월 26일 오전 9시 0.0112개에서 7월 3일 오전 9시 0.0141개로 일주일 새 2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6월 26일 오전 9시 0.6685개에서 7월 3일 오전 9시 0.6936개로 한 주 동안 3.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븐은 6월 26일 오전 9시 1257.8646개에서 7월 3일 오전 9시 1368.3209개로 한 주간 8.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1위는 전주와 동일하게 이더리움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2단계가 오른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3위에는 2단계 오른 레이븐, 4위에는 2단계 내린 코르텍스, 5위에는 2단계 내린 콤플럭스가 올랐습니다. 1일 수익은 전주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지난해 9월 전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엘살바도르가 가격 급락에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평균 19,000달러에 비트코인 80개를 추가로 사들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은 미래라며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사용전기 1kW당 116원에서 121원으로 5원을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에만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으로 이번 인상안은 이달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이더리움 채굴을 기준으로 해시레이트 1GB당 약 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탈이 파산했습니다. 앞서 3에로 캐피탈은 보이저 디지털에게 빌렸던 6억 7,500만원 달러의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3에로 캐피탈은 비트코인 15,250개와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은 복구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3에로 캐피탈을 채무불이행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법원은 파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신청자인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승인이 거절되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그간 논의돼 왔던 가상자산 법안 MICA에 대해 참여국 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및 운영사는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1일 거래량을 2억 유로로 제한하는 상한선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중단 관련 규제안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5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셀시어스, 3에로 캐피탈 등 디파이 업계의 연쇄 파산으로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료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날이 다시 올 거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